아띠모리 올바른 승마, 레전드를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주찬입니다. 승마 선수로서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인물들을 뽑아주셨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서정균 선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회도 새롭고 너무 후배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선배 입장에서 항상 후배들을 다독거리고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준 거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설문을 진행하면서 좀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네. 한 선수께서 말씀하시길 서정균 선수를 빼고는 한국 승마를 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선수님의 경기 실적 증명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좀 간추려서 정리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것만 간추려 보자면 86 서울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개인전 금메달 2관왕 88 서울 올림픽 마장마술 개인전 10위 이게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89 아헨 그랑프리 6위 89 드레사지 월드컵 고품보드 파이널 12위 이게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월드컵 진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단체전 은메달 98 방콕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개인전 금메달 2관왕 2002 부산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 그리고 2006 고아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 예, 지금 대한민국 승마 역사상 올림픽 최고 기록과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무려 6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6개가 현재 승마 부분뿐 아니라 아시안게임 종목 전체에서 최다 금메달 보유자로 남아 계십니다. 네,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저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을 모셨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메달을 이렇게 기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가지고 계신 메달이 하나 있다고 들어서 혹시 한번 괜찮으시면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메달은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받은 금메달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기증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뭐 대학교, 고등학교 여기저기 다 기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요거 하나가 남았습니다. 요게 제일 못생겼습니다, 사실. 예, 다른 그 서울 아시안 게임이나 뭐 다른 데 것들은 메달이 좀 크고 예쁜데 요게 제일 조그맣고 못생겨서 요거는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실제로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또 15번의 전국체전 입상을 하셨고 또 1985년도와 2004년에는 마장마술과 장애물 양쪽에서 동시에 메달을 획득하셨습니다. 참 이것이 아무 선수들이나 가질 수 없는 진기록인데요. 왜 후배분들이 서정균 선수님을 빼고는 한국 승마를 논할 수 없다고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 실적을 한번 보니까 2019년 이후에는 이제 시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데 네. 그 이후에는 지도자 생활에 전념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도자하고 선수 생활을 같이 병행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승마는 약간 예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지도자를 같이 하면서 시합을 뛰게 되면 자기 시합에 오롯이 집중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 쪽만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설문에 참여하신 20대 선수분들은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만큼 어리신 분들인데 서정균 선수님께서 시합을 직접 뛰시거나 우승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수님을 뽑아주신 걸 보면 필드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선수분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미래를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서정균 선수로부터 듣는 올바른 승마 시작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선수님에게 승마란 혹시 어떤 의미이고 혹시 아직도 말 타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승마라 하면 지금 저한테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말을 타고 있는 모든 후배들한테도 거의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승마라는 거는 지금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도 그래왔듯이 그냥 제 인생 자체입니다. 그거는 뭐 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인생이죠. 네. 예, 물론 장애물에서도 대단한 실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선수님의 기록은 대부분 마장 마술에서 나왔는데요. 네. 지금 마장 마술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거는 장애물이나 마장마술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의도하지 않은 큰 동물을 자기 스스로가 어떤 컨트롤 한다거나 자기의 말에 잘 듣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쾌감이 일단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승마를 하다 보면 그런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순간에 성취감 혹은 행복감을 느끼셨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올림픽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큰 시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꼭 시합이 아니고 꼭 이 말이 뭐 비싼 말이나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의 어떤 정성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 말이 변해갈 때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말의 성장을 함께 보시는 그렇죠. 데서 예. 행복을 느끼시는군요. 예, 아마도 이 말씀에 많은 승마 선수분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선수님의 이력을 또 보니까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십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경기고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은 그 앞자 이니셜을 따서 흔히 말하는 KS 라인이다. 지금 말할 수 있는 소위 엄친아 코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수님께서는 과거에 혹시 엘리트 엄친아셨나요? 안 그랬다 그러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요. 예, 뭐 승마계에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귀하게 키우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해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을 타기 시작하신 때는 혹시 언제셨을까요? 제가 말을 처음 탄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75년? 75년인가 74년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략 거의 50년 가까이 되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정말 오랫동안 말을 타오셨습니다. 네. 서정균 선수님의 경기 실적을 보면 참 올림픽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나가셨고 네. 어떻게 보면 두각을 정말 빨리빨리 드러내신 것 같은데 스스로 보셨을 때 이것이 어떤 소질과 능력에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조금 거짓말인 것 같고요. 일단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 선수들이 생각지 못할 정도의 노력을 많이 했었고, 저 나름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위치에 빨리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질만이 아니라 노력도 함께 병행하셨다는 예, 말씀을 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럼 지금 승마를 막 시작하는 유소년들이나 혹은 승마를 열심히 하고 있을 어린 친구들 중에서 과연 내가 승마에 소질이 있는 걸까? 내가 이것을 나의 노력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그 어린 친구들, 특히 어린 유소년들은 아직 소질을 이렇게 밖으로 발현을 해낼 때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서 그때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운동하고 즐겁게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선수님의 학생 시절 사진을 몇 장 입수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들이 선수님의 어머니 사진이신데요. 네.
사실 지금 사진을 저희가 보고 있으면 저 당시가 80년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좀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평소에 승마를 즐기셨나요? 예,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더 말을 먼저 타셨고요. 예. 그래서 어머님 따라서 승마장 놀러 갔다가 저는 사실 말을 타게 됐습니다. 시작이. 그래서 어머님이 훨씬 저보다 연조가 깊으시죠. 선수분도 또 사람이시니까 학생 시절에는 말을 타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시합을 못 뛰기도 하셨을 텐데 그럴 때 혹시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굉장히 좀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귀하게 키우셨는데,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그 상벌이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시합을 잘 못하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셨었고,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분명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은 지금 아띠모리 올바른 승마 서정길 선수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 신문 기사를 입수한 바로는 서정길 선수님의 첫 올림픽 도전은 사실 88 서울올림픽이 아니고 그 이전에 84 LA 올림픽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미국까지 가셨다가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셨다는 기사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혹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84년도 얘기는 정말 좀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슬픈 얘기고, 한국 승마계에서도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승마계. 저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참 모든 게 다 주먹구구식이고 조금 그냥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84년도에 제가 이 올림픽을 출전하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가 덜컥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하는 나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승마도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올림픽을 할 건데 84년도에 한 명도 안 나가면 이게 좀 우습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밀어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올림픽을 나가려면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했어요. 그것도 이제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서 LA 올림픽을 가서 이제 그 시합을 출전을 하려는 그런 그 와중에, 이제 그 협회분들, 그 당시에 이제 협회분들, 이제 지금은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겠지만, 그 협회분들이 그 세계승마연맹하고 또 이제 뒤로 약속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얘기를 전달을 받았을 때 너무 이제 좌절을 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명분으로 출전을 못하게 됐다라고 이제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다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좀 더 안 좋은 내막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 타는 거를 그만두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말을 그만 타야 되나 싶은 만큼 큰 좌절을 겪으셨을 텐데 참 놀랍게도 이어지는 86 아시안게임에서 또 바로 금메달을 싹쓸이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때가 처음으로 메가스포츠에서 값진 메달을 따실 때였을 텐데 이때 당시에 선수님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네. 혹시 이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물론 기분은 이제 굉장히 좋고 뭐 날아갈 듯 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쓸쓸했어요, 마음이. 그 시합 끝나고 왜냐하면 그동안은 굉장히 그거 하나를 목표로 굉장히 뛰어왔었는데, 그 목표가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너무 이제 허전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 선수님 하면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88 서울올림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의 마장마술 말들과 지금의 말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이게 그 88 올림픽 이후에 계속해서 이 승마 스포츠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게 크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한국만 지금 조금 더 뒤쳐져서 가고 있는데,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더 좋은 말들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서 지금 88년도에 제가 탔던 말보다는 훨씬 좋은 품질의 말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트레이닝하는 기술들도 훨씬 더 늘어났고, 네. 그래서 지금 그때와 지금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 말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당시 기사에 따르면 그 당시에 처음 보는 한국에 웬 젊은 선수가 세계 10위라는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참 많이 놀랐다고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요. 주변의 반응이 혹시 어떠셨나요? 국내에서는 이제 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뭐 10등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유럽에서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주 그 조그만 신문이지만 그런 데서는 100년 내에 깨지겠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언제 깨질지. 축구로 치면 뭐 박지성이나 손흥민과 같은 그런 뭐 약간 그런, 소식과 예, 비슷하게 예, 들렸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선수님께서는 88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바로 유학길에 올라서 클림케 감독에게 말을 배우면서 이제 유럽의 외국의 저명한 시합들에 진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전에도 대학교 1학년 때 프랑스 국립 승마학교에 유학을 하셨는데요.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 보자면, 그래서 예전보다는 유학이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 선수들도 지금도 여건만 된다면 승마 유학길에 오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지금 저는 반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때랑은 상황이 너무 많이 틀려져 있어요, 한국은. 예. 왜냐하면 이미 올림픽을 다 경험했던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배우고 들어와서 지금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부터 막 유학을 가서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기존에 좋은 코치들이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잘 배워서 정말 거기서 자기가 더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 예. 그때는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외국 유학길에 오르는 게 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유학만 고집하기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네,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승마 신동, 승마 엘리트로 이름을 날리던 서정계 선수님은 당시 IMF 시기에 집안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승마 선수의 꿈을 접어야 할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저희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속세와 단절하시고 절에 들어가셨다는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선수분께서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승마를 접어야 하나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승마를 하셨던 당시의 상황과 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승마가 거의 이제 제 인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그때 당시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은 그 삼성에 계셨던 분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아시안 게임에 계속 도전을 하고 출전을 할 수 있게 말도 빌려주셨고, 그런 주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또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면 참 심적으로 운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메가 스포츠에서도 계속 금메달을 획득하셨습니다. 당시에 운동하시면서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동에 임하셨나요? 물론 그때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물론 강했지만, 어쨌든 전 가장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 애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또 책임져야 할 가족분들이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승마는 참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이고 오히려 승마 선수들은 이에 반해서 부유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나 승마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는
이 승마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는 지금 외국처럼 똑같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어린 말들을 접할 기회도 많고, 자기가 그거를 만질 기회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자기의 정말 베스트 프렌드를 만났을 때 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일단 어린 말들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걸로써 같이 올라가기란 더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따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뜻이 있는 곳에 다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변 환경이나 어떤 돈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일단은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쌓아 놓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도움의 손길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마음 먹고 스스로 준비되는 게 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88 올림픽 때 영상을 직접 함께 보면서 그 당시 현장의 생동감을 한번 같이 느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수에게 직접 듣는 88 올림픽 선수 서정균, 해설 서정균 시작합니다. 선수 서정균, 해설 서정균 시작합니다. 참가번호 8번 한국의 서정균 선수. 예,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기에 그날 말과 선수분의 컨디션은 어떠셨나요? 말 컨디션은 그렇게 100%썩 좋진 않았어요. 예. 이게 오기 전에도 이 말이 그 독일에 있을 때도 약간 상태가 안 좋았어가지고 운동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는데, 첫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날이 둘째 날인데요. 둘째 날이라는 건 이제 그 결승 날입니다. 개인전 결승. 그 어느 누구도, 저조차도 이게 내가 결승에 올라가리라고는 꿈도 꾸질 못했었어요. 예. 근데 첫날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한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날 이제 둘째 날 이제 시합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입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지금 현재 말들이 퀄리티가 이제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무브먼트가 그렇게 크거나 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뒷다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정확하고, 모든 이제 말의 포지션, 기본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시합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 어떤 코스 수준이나 예. 같이 겨뤘던 해외 선수들의 수준은 어땠나요? 지금 이제 이 코스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코스고요. 일부 조금만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지금 여기서 1등을 한 말이 렘브란트라는 말이 1등을 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근데 그 말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말이에요. 지금 있었어도 그 말은 아마 계속해서 1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상위 톱 랭커로 뭐 12등, 15등 안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나 선수들은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물론 퀄리티는 지금이 더 좋긴 하지만, 예,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네, 3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네네. 정말 좋은 말이 있었군요. 예, 지금 이제 파사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속보.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한국 사람들 지금 관중들도 예. 이제 많이 보이시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사지나 이런 것들이 리듬도 굉장히 정확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합을 뛴다고 해도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다름없는 수준을 보여주는 예. 말의 동작인 것 같습니다. 하패스 굉장히 좋은 리듬에 굉장히 좋은 각도로 움직이고 있죠. 저도 저 나이에 제가 어떻게 저렇게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예. 예,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아. 사실은. 예. 본인이 또 보시기에도 예, 좀 예, 잘했다 예. 싶을 때가 있으신 것 예. 같습니다. 뭐 꼭 잘했다는 아니지만, 약간, 예, 좀 놀라는 때가 있긴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또 관객분들을 보니까 네네. 저때가 80년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도 패션 그렇고, 같은 예,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선수분과 말만 보았을 때는 사실 지금의 모습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참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저 때는 제가 이제 워낙 날씬하고 좀 말랐을 때고, 예, 지금은 예, 좀 풍성해져서, 예, 지금도 예, 몸이 같지는 않죠. 예. 마장마술 선수들이 이렇게 말을 고를 때 혹은 선수들이 시합을 볼 때 생각보다 의외로 이렇게 평보 과목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평보는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갖고 나오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을 택하지 않으면 그 평보 파트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평보 파트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평보 파트는 무조건 평보는 좋은 말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타고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예, 예. 부분이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올림픽 때 평보, 수축 평보 파트인데, 예. 이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아, 예. 그래서 굉장히 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피아프. 예, 근데 방금 보니까 방금 말에게 좀 생리적인 현상이 예, 있었는데 예, 예. 혹시 이런 현상 때문에 말의 움직임에 영향이 생기면 점수에도 영향이 가나요? 예, 예. 그거는 뭐 저거를 생리적인 현상을 나타내더라도 자기 퍼포먼스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과목은 되게 어려운 동작인 것 같은데. 예, 아마 이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서 이제 최고 높은 수준에 못 가는 말들이 태반입니다. 저게 예. 이제 피아페라는 과목인데 음, 제자리에서 거의 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과목은 모든 체중을 자기가 제자리에서 다리로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동작입니다. 예. 방금 전 화면에서 너무 완벽하게 해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올 거는 이제 하패스라고 이제 대각선으로 말이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 예. 그래서 발 한번 받고 반대편으로 다시. 예. 네. 정말 이렇게 말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답보 변환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 두 발 짚을 때마다 한 번씩 다리를 바꿔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9번을 정확히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이 한 발마다 예. 발을 바꾸게 됩니다. 15발. 하나, 말씀하신 것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발. 예. 정확히, 예. 정확히 15발을 해야 되고, 저게 더 많아도 안 되고, 더 적어도 안 되고. 예. 정확하게 되고, 예. 고난이도의 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행해지는 이 그랑프리 종목은 거의 말이 표현해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동작들만이 뽑혀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수많은 말들이 1년에 많이 생산이 돼도 이 그랑프리 종목까지 가는 말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 올림픽에 나올 정도 되면 한 전 세계에서 40등 내에 들어가야 이제 이 올림픽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말들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이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고 있었는데 네네. 이거 어떤 동작입니까? 저건 피루엣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발레나 이런 거 보면 피루엣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동작을 말 가지고 하는 건데, 뒷다리는 작은 원을 그리고 예. 앞다리는 좀 큰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동작입니다. 또 이제 이게 마지막 들어오는 과목인데, 속보에서 이제 파사지로 전환. 자, 다시 피앞에 제자리. 그렇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파사지로 나가서 이제 정지하면 이제 시합은 끝이 납니다. 예. 아, 예, 이제 모자를 벗고 인사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저렇게 다 실크햇을 썼었는데 최근에는 전부 헬멧을 쓰기 때문에 아, 예. 예, 이제는 저렇게 모자를 벗고 아. 인사를 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예. 옆으로 손을 내려서 인사를 하거나 그렇게 아, 되겠죠. 저때 영상에서만 볼 수 있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저 선글라스 끼고 계신 외국분이 혹시 예, 코치. 코치 예, 예, 시죠? 그때 저희 이제 큰 선생님은 저랑 같이 시합에 출전을 했었고, 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작은 선생님이죠. 예. 작은 선생님이 절 봐주셨고, 아, 예. 해가지고 이제 시합 끝나고 나서 어디가 어땠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때 대화 내용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피앞에 들어갈 때 말이 약간 구보로 나가려는 게 있었는데 그때 처리를 굉장히 잘했다. 그 얘기를 서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저 당시에서 경기 피드백을 네네네네. 예, 보시면 선수님이 저 당시에 참 앳되시고 되게 미남이셨는데 그 당시에 여학생 팬분들에게 좀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뭐 네. 펠레터를 받거나 그런 적은 좀 많이 있긴 있었는데, 진짜요? 예, 학교로도 좀 많이 오고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연결됐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패드로만 남으신 것 네. 같습니다. 예, 지금 영상을 다시 보셨는데 지금 보셔도 저 영상 속의 젊은 친구가 참 말을 참 잘 탄다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못하진 않습니다. 예. 예,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비록 많이 지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정균 선수님의 뒤를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승마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2부 승마 지도자 서정균 코너에서는 후배들의 고민, 그리고 승마에 관련된 기술적인 질문들을 여쭙고 올바른 승마를 하기 위한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띠모리 올바른 승마 서정균 선수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에서는 서정균 선수님의 지도자 관점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후배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고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에 맞게 저희가 호칭도 서정균 감독님으로 바꿔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균 감독님, 방금까지 선수님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둘 중에 어떤 호칭이 더 좋으신가요? 아무래도 영원히 선수가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영원히 아, 선수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승마는 사실 나이와 크게 상관없는 스포츠이고 또 실제로 50대 이상의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도 하는데요. 만약 대표팀에서 선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원한다면 선수로 나가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정도 체력 되고 할 수 있으면 전 언제든지 하고 싶어요. 네, 언제든지 선수님으로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 후배분들의 익명 질문입니다. 저희가 아띠모리 인스타그램 또는 전화 설문을 하면서 익명으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나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이 설문은 생활체육인부터 전문 선수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수집해보았습니다. 부자에 대한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 회원이고 재미로 조금의 장애물과 조금의 마장마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무릎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데요. 선수님께서 안장에 앉으셨을 때 무릎을 안장에서 어느 정도 밀착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떼고 있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꼭 붙이고 있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선수님이 안장에 앉으셨을 때 허벅지 안쪽부터 발끝까지의 힘의 균형과 무릎의 밀착 여부 여쭙고 싶습니다.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천천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자라 하면 그 말을 타는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말이 올라갔을 때 모든 거에 접촉하는 부분이 이제 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목에서 발목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쪽으로. 네. 이 기자는 자기가 말을 얼마나 잘 탈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그 무릎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자는 전체적으로 다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처음에 잘못 배우시거나 하시면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는 그 무릎에 힘을 다 빼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렇지만 무릎에 힘을 빼더라도 이게 벌어져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다 컨택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밀착이라는 단어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밀착이라는 거는 힘을 줘서 꽉 쥐고 앉아 있다는 뜻인데, 밀착은 아니고 그냥 가벼운 컨택 정도를 유지를 하셔야 그 다음 자기가 구조를 넣거나 하는 동작을 할 때 훨씬 편해집니다. 한 국가대표 선수가 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서정균 선수의 기자는 세계 정상급이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서정균 선수와 같은 기자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정말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전문 선수가 아닌 어떤 생활 승마인이 보기에는 다리 위치나 다리 자세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가져오나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 기자는 말을 타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입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말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죠. 물론 사람의 포지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기자라는 것이 튼튼하고 견고해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 특히 자세 이런 것들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몸이 전에보다 훨씬 더 부럽고 모든 것들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자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항상 체크를 하면서 그거를 연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겹습니다, 사실. 이 기자나 자세 연습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겹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줘요. 감독님께서는 물론 많은 훌륭한 선수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스스로가 모든 선수에게 본받고 싶은 선수, 즉 레전드 라이더라고 불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끊임없이 노력은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제 체형도 틀리고, 예,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체중과 체형에 맞게 최선의 어떤 자세라든지 모든 거를 찾으려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이 조금 보이는 게 아닐까 싶죠. 시간이 지나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후배분들이 참 많이 감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후배분들이 어떤 진정한 승마를 켜나가기 위해서 꼭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또 항상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어떤 세대 교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쉽게 그렇게 편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배들이 쭉 층층층층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말을 타면서도 어떤 예의라든지 이런 것도 배우고 스스로 그게 이제 몸에 체득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면들이 또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거에 따라서 또 많이 이제 그 퇴색돼 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그 뒤에쯤까지 같이 대답이 되는데 너무 어린 선수들이 지금 이제 톱의 위치에 다들 올라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건 자기 자신이
그 몇 년 전,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 심판들이 온다거나 했을 때에 본인들이 어떤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꾸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의 틀을 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승마에만 적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한승마에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서정균 선수는 말 위에서 너무나도 고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 알아서 움직이는 느낌이다.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어쩌면 이거는 말에게 아주 섬세하고 어떤 최소한의 구조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엄청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마장마술이나 장애물이나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요. 마장마술 굉장히 고요하고 장애물은 또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선수는 안 그렇거든요. 마장마술 같은 경우에는 정중도.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고요한 것 같은데 수도 없이 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장애물 같은 경우에 동중적. 말은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사람하고 말은 굉장히 고요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런 이제 현상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사실 말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특별히 이제 말이 기승자의 구조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반항하거나 불편하다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때 어떤 많은 기승자분들이 좀 말을 이렇게 억지로 움직이게 하려거나 좀 싸우려는 영상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보셨을 때 말을 가르치는 것이랑 말과 싸우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을 가르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채찍과 당근, 물론 다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은 그 어떤 이해력이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가 배려를 해주고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물 심리학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예. 책도 많이 봤었고 이제 말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 사람이 선수들이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말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너는 시키는 대로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어느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실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현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혹시 안 되면 편집해 주세요. 이게 말은 굉장히 어린 애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약간 지능적으로 모자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인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약간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10만 번 생각을 해야 돼.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이 정상적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으려면 10,000번만 생각하면 돼요. 예. 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얘한테 배려를 해줘야만 뭔가가 따라올 수 있어요. 네. 물론 채찍 필요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하는 그런 채찍이 필요하지만 매번이 아니고 어차피 이해력이 없고 기억력으로만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내가 원하는 게 내가 100번 시도를 했을 때 한번 나오면 그 다음번에는 계속 그 동작을 했을 때는 50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게 숫자를 점점 줄여가는 패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가르친다는 건 결국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기다려줄 수 있냐. 네, 그거의 차이겠죠.
예, 아티모리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승마의 제도적, 환경적 문제보다는 선수 개인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선수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국 승마계의 큰 이슈를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예, 승마인으로서는 참 가슴 아프지만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 승마 노메달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메달만으로 선수의 삶과 경기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고 또 가장 참담한 감정을 느낀 것도 선수들이시겠지만 이쯤에서 마장마술의 대가로서 감독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마음이었고, 근데 거기 가서 어떤 뭐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은 분들은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가기 전부터 예견을 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러게.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지 못한 우리 선배들의 책임도 크고, 예. 그래서 가기 전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시합 때는 막상 보면서 일말에 동메달이라도 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역시 결과는 이제 참담하게 나타났는데, 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승마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곱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승마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잘 안 났는데, 어쨌든 아마 다음번에는 저는 꼭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선수들이 다 일심단결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날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렵지만 솔직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예, 또한 이어 더불어서 한국 승마의 큰 근심거리 중 하나는 마장마술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마장마술 최강국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후배 선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면 사실 미래가 밝다고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 마장마술 선수를 많이 배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혹시 승마인 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게 마장마술은 승마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종합마술이건 장애물이건 다 선수들이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마장마술인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은 어쨌든 간에 이 학원 스포츠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대학이라는 문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 마장마술뿐만이 아니라 장애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특히 마장마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판이라는 어떤 또 요소가 하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심판이 그 나라의 승마의 어떤 수준을 좌우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협회 측에서건 모든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두 가지만 조금 해소가 된다 하면 조금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독님의 말씀처럼 대한민국 승마계가 조금 더 준비하고 가다듬어서 실력 있는 선수들이 메가 스포츠에서 다시 한번 단상에 오를 수 있는 그날을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가볍게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가 좀 간단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바로 3초 Q&A인데요. 예, 제 질문이 끝나면 3초 안에 즉각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독님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감독님 스스로의 승마 실력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 중 점수를 매긴다면? 8점. 취미가 무엇입니까? 골프입니다. 그러면 골프 랍의 공개 부탁드립니다. 70. 와우!
예, 좋아하는 가수나 노래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가수는 너무 많은데, 윤현석 좋아합니다. 노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독님은 노래를 잘하시나요? 못합니다. 한 번에.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 짜장면. 집에서 쉬실 때 주로 뭐 하십니까? 그냥 누워서. 대한민국 가장의 국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열심히 테스트를 하셨는데 MBTI가 뭐로 나오셨습니까? ISFJ입니다. ISFJ. 마지막입니다. 감독님은 다시 태어나도 승마 선수를 하실 겁니까? 네, 분명히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띠모리 올바른 승마 레전드 라이더 서정균 선수 편 마지막으로 저희가 감독님께 드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독님의 자료가 사실 워낙 방대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걸 모으고 준비하는데 저희가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최대한 끌어모아서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마주 투 레전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수. 좋으네. 마지막으로 60세 서정균 감독님께서 화면 속에 찬란히 빛났던 20대 서정균 선수에게 화면 속에 보이셨던 어머니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지금 저희 아들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열심히 잘했고, 잘 견뎌줘서 고맙고, 네. 저한테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어머니는 너무 감사드리고, 영원히 제 가슴 속에서 살아계실 거라고. 사랑합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후배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어이가 없어. 다시 하겠습니다. 따가 뭐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 서정균 선수 그리고 서정균 감독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